양이 좀 많아서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 빨리빨리 이제 중량급은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김대진 과장님께서 신입위에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하실 것 같고 정리는 배기환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김편수 회장님께서 그 서구에서 서구의 심평원하고 감담회가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괜찮나요? 너무 적게 들리지는 않나요? 잘 들립니다, 원장님. 아, 예. 그러면 음료, 화면 음료. 예, 화면도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뇨기 질환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비뇨기 초음파가 어떤 부분을 보느냐 했을 때 우리 보험급여에 따라서 신장 그리고 부신 방광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표준 영상을 잠깐 살펴보면은 신장인 경우에 그 신문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반상면 스캔, 종단 스캔이 되겠고요. 그리고 좌우신 각각의 상부예행 스캔, 그리고 중간부예행 스캔, 하부예행 스캔 이렇게 해서 총 4장씩 8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친인 경우에는 이게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종괴가 있는 경우에 찍게 되고 그 외에는 이 스캔을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광인 경우에는 방광 상부의 횡스캔, 중간부 그리고 경부 이렇게 스캔을 하고 중간부에서 이제 종단으로 시상면 스캔 이렇게 4가지를 하면 되고 청구하는 것도 이제 신장 부신만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방광만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 신장 부신 방광을 같이 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판독 소견서 내용으로 보시면 신장 부신인 경우에는 신장 실질의 에코가든지 크기가 어떤지 기록하고 국토 병변에 있는 경우에 낭종이나 고형종괴 등 그 병변을 기록하고 부신 등 경우 부신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광인 경우에는 방광벽의 비율 또는 종괴 또 결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독 소견서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해서 질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요거는 이제 신장 방광 표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 첫 번째 줄이 우측 신장의 이 중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부의 횡단, 중간부의 횡단 그리고 하부의 횡단 스캔이고 가운데는 이제 좌측 신장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줄에는 이제 방광의 상부, 중간부, 경부 그리고 시상면 스캔 이렇게 이런 영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스캔은 어느 쪽에서 찍게 되느냐 사실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우측인 경우에는 간 우엽의 뒤쪽 그 시상면 스캔을 할 수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뒤에 하대정맥 그리고 우측 신장의 위쪽 간 우엽의 뒤쪽 이 정도를 찍으면 된다고 하고 좌엽인 경우에도 역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좌측 신장의 위쪽 그리고 췌장의 미부 사이 정도의 공간을 스캔하는데 우리 이제 급여에서는 이 스캔을 꼭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장 질환을 보시면요. 먼저 신장 실질의 에코와 크기를 보시겠습니다. 초음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 종종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83세 여자분으로 당뇨가 있었고 만성 콩팥병 환자로 보시면은 우측 신장 또 좌측 신장의 그 종단 스캔이 되겠는데 크기가 한 9cm 정도 밑으로 좀 작아져 있고요. 또 내부 에코가 조금 증가되는 것 같고 특히 이 에코의 그 신장의 수질과 그 피질 아주 코텍스 메둘라 이런 쪽의 음영이 거의 감별이 잘 안 되는 이런 걸로 이제 CKD 때 흔히 보이는 소견
뭐 랩하고 같이 보면서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신장 실제로 에코를 살펴보면은 리날 코텍스가 리버나 스플린하고 거의 같거나 약간 떨어지게 되고 신장 내부에서는 이제 중심 에코 복합대라고 하는 불리기도 하는 그 센트럴 사이너스 컴플렉스가 굉장히 고에코로 보이게 되고 바깥쪽에 코텍스는 저에코 그리고 그 안쪽에 그 메들라에 있는 피라미드는 더 저에코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솔로지 컨디션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코텍스 메들라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실질의 에코가 증가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해 보면 이제 왼쪽은 정상 키드니가 되고 중심 에코 복합되는 고에코로 그리고 신장의 이 코텍스 부분은 저에코 안쪽에 있는 피라미드 부분 메들라가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저에코로 보이게 되고요. CKD가 되면은 그런 메들라 코텍스 사이에 감별이 청이 불분명해지고 전체적으로 에코가 좀 증가될 수 있다고 하고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소견들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인간의 크기는 중간상에서 남자는 한 10에서 14cm 정도, 여자는 9에서 13cm 정도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좌측이 우측보다 좀 더 클 수 있고 간 때문에 좌측이 좀 큰데 그 차이는 2cm 이내야 정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성 질환이 되게 되면은 8cm 밑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그리고 그 엑셀 스캔에서 이제 너비 도 4에서 6cm 또 깊이 엔터로시얼 이 랭스도 4에서 6cm 한 범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신장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앞에 보신 이제 CKD가 있고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APN이 생겼을 때 여기 24세 여자로 그 레프트 플랭크 페인이 있고 열이 나고 11 텐던스가 레프트 쪽에 있었는데요. 어쩌면 우측은 11cm, 11.2cm, 좌측은 13cm으로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많이 커져 있고 또 이렇게 키드니 자체가 좀 스웰링 되어 있는 것 같고 내부에 조금 그 저에코 음영 이런 쪽도 좀 보이고 정상과 초음파 소견을 봤을 때 좌측 신우염 것은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컬러를 띄워보면은 그 우측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 플로가 흐르고 있고 좌측은 이 좀 저에코 영역으로 플로가 감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뭐 당뇨병성 신장이나 ADPK 뭐 이런 정도에도 그 신장을 좀 크게 수 신장의 에코나 크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뇌 총파로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신장의 이제 폭발 리전, 솔리드 리전이나 이제 시트 리전을 찾고 또 감별해 볼 수 있는데요. 솔리드 리전은 사실은 이제 초음파로 감별까지는 하기는 좀 힘들고 그 역할은 이제 디텍션이 이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리전의 대표적인 게 양성에서 AML, 또 악성에서 RCC가 되겠고 뭐 다른 양성 종양으로 온코사이토마 등등도 있다 하지만 거의 볼 기회가 없어서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세 여자로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요. 초음파를 해보니까 좌측 신장에 중단 스캔이 되겠고요. 로폴 쪽에 이렇게 작은 하이포에코익한 노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AML이 되겠고 RCC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작고 조금 뭐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처음 발견이 된 거라서 여기 다시 정지 영상을 보시면 한 8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라운드하고 그 마진도 샤프하게 보이는 웨이티 마케이티드 하이퍼 F인 노들이 있고 CT를 찍어 보면은 이제 이넨스 전에 이렇게 저음영으로 보이는 이제 부분이고 뭐 조영제를 쓸 때도 뭐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작은 패티 로들이기 때문에 이네 인지오마이오라이프마로 진단하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의할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CT 같은 걸 찍을 때 뭐 초음파에 대한 고에코에 대한 이런 정보를 주면은 영상학과에서도 이렇게 쉽게 AML의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지체를 보면 사실은 이거를 그냥 심플 시스터로 리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펌파가 오히려 이런 작은 AML을 진단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좀 커지면은 이제 좀 더 감별이 되지만 작은 병변은 그냥 이 시스로 판별이 돼서 리딩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좀 큰 것 같아요. 45세 여자였고 역시 증상이 없었고 이분은 뭐 한 6개월 전에 건강검진 초음파를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병변이 없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좌측 신장에 좀 단상이 있고 로폴 쪽에 큰 이런 하이프에픽 암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키드니 바깥쪽으로도 좀 이렇게 스파이킹하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초음파를 할 때 신장을 검진할 때 잘 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신장을 볼 때도 이렇게 크지만은 이 스캔을 잘못하다 보면 정상범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 특히 이제 어퍼폴 로퍼를 잘 포함해서 전체 영상을 잘 획득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폴로 사진을 보면은 메스 주위로 아주 블러드 플로우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ICC인 경우에는 이제 이 페리페럴로 많이 증가되어 있고 내부로도 증가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고 보면은 여기서도 제기에는 2.8cm 정도 여기 내부에서 찍힐 때 그리고 조금 각도를 따지면 이제 바깥쪽으로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사실 조금 더 적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에서는 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시면 이 좌측 신장의 미드 포지션에서부터 로우 포지션까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한 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판독은 3.7cm의 믹스드 인행신배는 이전이고 AMX 이렇게 진단이 AML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가장 흔한 신장의 양성 종양이 되겠고 두 가지의 히스톨로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모노티픽 에피스로이드 AML 이는 거의 보기가 힘들고 악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전형적인 게 트리페이지 AML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클래식 타입과 펫4 서브 타입이 있는데 이 펫의 양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 있고요. 클래식 타입을 보면은 역시 아주 경계가 뚜렷한 웰디마케이티드 하이퍼에프한 노즐이나 메스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 클래식 AML입니다. 좀 더 커지면은 내부가 약간 그러지너에서 될 수 있는데요. 신체를 보면은 이 펫 영역에 마이너스 60의 하운스 페이드 유닛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트가 0이고 펫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 정도로 나왔을 때 펫의 덴스티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CT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펫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영역은 보면 CT를 찍었지만은 평균치가 47H6이기 때문에 펫이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30보다도 더 적게 나오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해봐도 없어서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조직을 채취해서 이제 펫4 AML로 이렇게 진단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CT를 넘어서는 추가 검사까지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정리에는 조규현 선생님이 예전에 발표했던 정리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신장의 정단 스캔이 되겠고요. 병변을 한번 찾아보시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중심 에코 복합체 속에서 약간의 점령을 보이는 메스가 로우 쪽으로 해갖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중심 에코 복합체 중에서 조금 점령으로 보이는 거고 엑스레이 스캔을 보면요. 어때는 조금 더 잘 보이죠. 이
중심 에코 복합되어서 조금 레트라 쪽으로 약간의 물론 이제 신장의 그 코텍스보다는 보험형이지만은 중심 에코 복합제보다는 조금 배음형을 보이는 매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도 아주 이거 어려운데 잘 떨어진 것 같고요. 컬러 도플러 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소리. 이 환자는 프리 이넨스, 포스트 이넨스에서 ICC로 이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리나스 칼시노마는 이제 성인에서 2~3% 정도 차지하는 6번째로 흔한 튜머라고 하고 그 키드니 쪽에서는 요로계에서는 제일 첫 번째 튜머가 되겠습니다. 90% 차지한다고 있고 그 조직 타입으로 이제 역시 좀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클리에스 타입이 있고 한 10~15%는 파피러리 타입 그리고 적게 5% 정도에서 크로모포 타입이 있는데 이 조직학적인 타입이 중요한 게 활성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또 치료하는 데에서도 좀 달라지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클리어에스의 타입이 사실 활성도가 제일 좋지 않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엑스피티 크로스를 많이 하고 또 헤테로지너스한 왜냐하면은 내부에 이제 네크로시스나 스테인지, 헤모리지 등등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파피러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단된 당시에는 한 70% 정도에서 3점 미만이고 기드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커지게 되면은 뭐 외부로 나올 수 있으면서 헤테로지너스를 좀 보일 수가 있고 크로모4 타입이 제일 조금 비나인 물론 암이지만은 조금 악성도가 제일 약한데 이 경우에는 커지더라도 그 튜머가 많이 커지더라 하더라도 네크로시스라든지 스테인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보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를 봤을 때 조금 그 클리어스 ICC는 하이퍼에픽하게 보이고 그 컬러도플러라든지 CVS에서 퍼퓨전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이런 소류 그리고 키드니 코텍스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고용제가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고 그 퍼퓨전이 마진에 따라서 증가하고 또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호모지너스하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안쪽에 그 네크로시스 하이퍼에펙티한 존이 보이는 리나이셀 카시노마 클리어 타입이 되겠고 CT에서는 이렇게 엑소피티가는 메스로 또 내부에도 시티 부분도 있고 솔리드 부분도 있으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파피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고 또 무게도 뚜렷한 이런 엑소피티 같은 튜머이지만은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크로모4 타입인 경우에도 아주 커졌지만은 내부에 네크로시스라든지 스테인지가 없이 아주 호모시스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낭성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낭성병변은 심플 시스트가 있겠고 컴플렉스 시스트 또 ADPKD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시스트 위전이 있는데 주로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게 이제 컴플렉스 시스트 쪽이 되겠고 이건 이제 컴플리케이트라는 말도 쓰고 물론 컴플리케이트 시스트는 그 헤모리지나 인펙션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요즘은 조금 부분에서 이제 시팅메스라는 쪽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보스니아 클래스 1이나 B9, 2의 B9이 확실하면은 심플 시스트를 보고 그 외에 시스트는 모두 시팅메스라고 부르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성병변에 의한 역할은 물론 이제 딕테이션도 중요하겠고 하지만은 조금 그 감별을 약성과 양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전파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38세 남자로 무증상이었고 자적 신장에 일단 스캔을 했는데요. 루프포 근처에 시스트가 있는데 내부에 색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인터넷 에코도 조금 변가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컬러를 띄워보면은 아까 보였던 내부 에코는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이 색툼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병변을 보시게 되면 크기는 한 3cm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좀 추적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면은 바로 CT를 초음파 추적보다는 CT를 권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시면 3cm에 CT 매스라고 해야 되지 컴플렉스 6는 맞고 그리고 셉타이를 재보면 이렇게 조금 과하게 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3mm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일단 지난달에 봤던 환자였는데 CT를 찍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찍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물론 이게 레그넌시는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주의는 해야 되는 시스템 리전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리전을 구분할 때 이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도형변감 CT를 통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CUS나 MRI까지 이제 그 영역을 좀 넓힌 것 같고 리그넌시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5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기준이라서 1에서부터 2, 2F, 3, 4가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좀 여기 바뀌게 되는 게 보완 부분이 있어서 2인 경우에 이제 신셉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두께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2F인 경우에 멀티플 셉타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까지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거 보시면 원은 이제 그 내부에 셉툼도 없고 솔리드 컴포넌트도 없는 이런 심플리시스트가 되겠고 월도 두껍지 않은 2mm 정도 이내의 이런 시스템은 심플리시스트로 얼리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추적 검사도 필요 없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2인 경우에는 이제 셉툼이 있을 수 있는데 셉툼은 두께가 2mm 이내야 되고 또 셉툼의 두께가 개수가 3개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예에서는 1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가 되고 2도 특별한 팔로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2F가 되는 경우는 이제 F가 팔로업이라는 뜻인데 추적 검사를 6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그 뒤에 계속 주기를 좀 늘려가면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 예를 보시면은 셉툼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셉툼의 개수가 3개를 통과하는 4개째부터죠. 그리고 하나라도 3mm 정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2F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초과해서 3mm를 넘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4mm까지 되면은 오히려 2F가 아니고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 되면은 리그넌시 리스크가 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로직학적인 그런 진단에 더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행싱되는 소프트 이런 리전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4가 돼서 거의 여기 90% 경우에 따른 100%라고 하는데 리그넌시 리스크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통과를 보면서 이제 일반인 경우에는 무시해도 되겠고 아주 아나달란 예전에는 머리카락 같다고 했는데 그런 셉텀이 1개, 2개 정도 여기는 사실 3개까지만 소수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셉텀의 수가 많아진다든지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두꺼워진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추적을 자주 하든지 더 추적 검사 CT 같은 거를 하든지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카테고리 1은 이렇게 내부가 F고 월도 두껍지 않은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2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셉텀이 있는데 2mm 이내까지 2mm까지도 부분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3는 이제 멀티플하게 4개부터 3개 초과니까 그리고 두꺼워진 부분이 3mm 정도 있습니다. F가 되고요. 3는 그보다 더 두꺼워진 거 4mm 까지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3하고 4는 이제 인행싱되는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인행싱이 안 돼서 3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전체가
이 시스틱 매스가 되는데 시스틱 부분도 있고 솔리드 컴포넌트도 있고 약간의 인핸스가 그 CT에서 된다고 해서 이 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ICC가 아니고 믹스드 에피세리얼 스트로마툼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솔리드 그 컴포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스트가 좀 동반되면서 ICC. 물론 이거는 조금 인핸싱 되는 거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직에서 ICC로. 우리가 뭐 주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스트가 있을 때 그 septum의 개수라든지 뭐의 두께를 가지고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 70세 남자로 증상 없었고 고혈압과 이상 지질증이 있었는데요. 우측 신장의 중간 스캔을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시스틱 리전인데 내부에 솔리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아주 작은 이런 그 심플 시스트도 보이지만은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은 시스가 있지만은 내부에 솔리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가지는 병변이라서 우리가 필요하겠고 엑스레이 스캔으로 보시면 역시 작은 심플 시스가 여러 개 보이고 이 부분은 솔리드 컴포넌트하고 주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CT를 찍었고요. 좌측 신장에도 심플 시스가 이거는 뭐 40cm 넘었지만 오히려 이거보다는 우측에 있는 이 작은 2.6cm의 컴플렉 매스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은 풀이고 아트리 포탈에 따라서 인핸스가 일레귤러하게 월과 septum에 좀 내부로 되고 있는 그래서 멀리건식 가능성을 높아서 보시는 클래시피케이션 4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경대에서 수술을 하셨고 일단 정확하게 ICC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악성은 암은 맞았다고 이렇게 그 뒤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부친은 아까 제가 찾는 부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우측은 리니어나 V쉐입 그리고 좌측은 V나 Y쉐입으로 보이게 되는데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은 정상 부신이 이 우측 신장의 앞쪽에서 위쪽에서 또 그 간의 뒤편에서 이렇게 리니어한 타입으로 발견이 될 수 있고요. 좌측은 이제 Y나 V 쉐입이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좌측 신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V 쉐입으로 보이지 않나 비장의 뒤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어려운데 질환이 있으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측 신장의 아데노마인데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좌측 신장에도 꽤 큰 웨스 리전이 좌측 신장의 위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간혹 이제 병변이 있을 때 이런 부위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빈도를 보면 아데노마가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페어크로모사이토마가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거의 빈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만 나중에 이제 그 PPT를 받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만 보겠습니다. 아드레날 시스트가 되겠고, 아데노마 호모지니어스한 좀 저에코로 보이게 되고 샤프한 마진을 가집니다. 물론 커지면은 조금 헤테로지니어스한 내부 영역을 가질 수 있고요. 바이올로라이포마는 그 AML처럼 고에코로 보이는 레이디마크레이티드 하이퍼에코익한 리전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뭐 커지면 역시 점령이 있을 수 있고 조직 파이브는 카시노마는 이제 그 인호모지니어스하고 또 인레귤러 마진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식하게 내부에 인터넷 에코도
헤테로지니어스 이런 것들을 보이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베타스타시스 역시 뭐 칼시노마처럼 조금 그 인호모지너스한 이런 양을 보이고 뭐 페어크로모사이토마는 이제 그 종종 그래도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그 난호모지너스 하지만은 이 병변 자체가 마진 자체가 아주 클리어하게 샤프한 마진을 가지는 게 멀리그는 칼시노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캡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크로시스는 이렇게 동반이 되어집니다. 까지가 이제 부신 질환이 되겠고요. 빨리 지나갔고요. 나중에 찬찬히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광 질환을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광은 이제 그 콘벡스 프로브로 스프라 퓨비 업도민 어프로치로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방광이 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cc 정도로 찾았을 때 잘 보일 수 있고 이 방광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정상은 컨트랙션 됐을 때는 5mm, 딜라테이션 됐을 때는 좀 3m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3개의 틈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벽이 병변을 보고 또 포칼 리전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아울렛 obstruction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BPH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전체가 두꺼워질 수 있겠습니다. 3에서 5가 정상인데 여기서는 한 6에서 10mm의 두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방광염인 경우에 두꺼워질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7mm의 방광벽 두께를 보이는 시스타이티스고 안혹은 이제 헤모리직 시스타이티스인 경우에는 이레귤러하게 이렇게 두꺼워져서 보일 수 있고 루케미아 환아에서 이렇게 헤모리직 시스타이티스가 나온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메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꺼워지지 않고 일부의 방만 두꺼워지고 하면서 메스팅스가 보여서 좀 감비를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요. 드무지만은 이제 엠피세마티스타이시스인 경우에는 방광 내부라든지 벽비를 따라서 고액부에 음영이 보이게 되고 CT에서 이렇게 인트라뮤랄 에어 벽이나 내부 방광이 이렇게 에어도 보이는 겁니다. 포칼 리전은 대부분이 TCC가 되겠습니다. 95%에서 보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방광벽이 방광이 채워지지 않으면 디텍션 어렵다는 얘기고 작은 경우에 5mm에서 좀 초음파로 찾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스 포지티브가 이 방광벽의 트라베큘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톤이라든지 포카이스타이트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케이스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파필러리 TCC가 되고 초음파에서 그리고 헤모리지 때문에 방광 내의 유린에 좀 부옇게 난 아니쿠이카드 코피에서 이렇게 진단이 되는 소리예요. 작은 경우에는 놓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쪽에 라이트 오스티움으로 TCC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광의 병변을 보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방광벽을 충분히 이완시켜서 채워서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받는 경우에는 UTI 증상 때문에 이제 방광 초음파를 했는데 이렇게 폴립이 관련된 경우에 플로어가 흐르기 때문에 슈도 리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벽에 붙어서 있어서 전원을 했고 이 환자는 멀리그넌시는 아니고 그냥 제거를 했을 때 비뇨기과에서 양인으로 나온 이런 케이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톤은 이제 키드니나 유레터, 브레드, 유레스가 다 생길 수 있고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고 그 앞쪽으로 유레트가 늘어나 있으면 스톤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그 키드니의 베슬의 월의 캐시피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우에도 보일 수가 있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위장관에 있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많이 이게 확대된 유레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있고, 스톤이 잘 생기는 부위는 로퍼 쪽에는 이제 신호 요관 EMU가 되겠고, 미들 포지션에서는 이제 커먼 이백 아트리하고 겹자되는 부분, 그리고 디스탈 쪽에서는 이제 요관 방광 EMU에서 이 스톤이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트 UVJ 스톤이 되겠고, 여기 지금 트윙클링 아트팩트 보이는 스톤이 보이고, 요 위쪽으로는 유레터로 좀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환자인데 키드니에도 리나이 스톤이 있고, 또 아까 있었던 그 UVJ 스톤 때문에 이 펠빅스 쪽도 좀 늘어나 있는 현상이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이치스 그레이드는 1은 펠비스만 마이드하게 딜라테이션 되는 거고, 2는 조금 더 딜라테이션 되고, 3는 이 캘릭스까지 늘어나면은 3가 되고요. 4는 그 신실질의 그 두께가 50% 이상 감소되게 되는 그레이드 4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환자는 보면은 캘릭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레이드 3의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되고, 크론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미들 유레트 쪽에 스톤이 이렇게 핑클링 여기는 잘 보이진 않는데 늘어난 유레트가 보이가 있어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또 미들 유레트 스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 빨리 해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조업하면서 궁금한 게, 원래 뭐 텍스트 Y자에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뭐 한 1-2cm 정도 더 크다고 하는데, 재다 보면 이게 비슷하거나 오른쪽이 한 번씩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원장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다시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본다,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한번 하십니까? 어떻게? 이거 축에 따라서 그죠? 크기가 조금 다르고, 이게 장축의 잡으려도 사실 또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보셨지만 2cm 정도까지는 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좀 더 유념해야 되겠고, 뭐 1-2cm 정도 차이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를 어떻게 해서 백에서 재보시면은 사진 재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뭐 제가 예전에 준비한 것까지 다 넣어서 안 줄이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